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예전에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난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연달아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한 4년여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 왔고요. 누구한테? 소공인한테, 즉 소공인은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10인 이하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반드시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제품 공정 개선, 제품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 공정을 개선한다는, 그러려면 스마트화가 돼야 되고, 나중은 데이터를 클라우드나 또 서버에 연계할 수 있게 만드는 지원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훈시장진흥공단입니다. 물론 1월 30일에 공시가 나왔지만 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접수가 시작됐고요. 2월 27일 마감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빨리 진행을 하시고요. 필수 확인 사항을 보면 사실 이게 그 소상훈시장진흥공단의 사업은 저도 이제 많은 뭐 심사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브로커가 만약에 공급기업이라면 본인의 어떤 솔루션이나 장비를 공급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어떤 공급기업으로 소개하는 부분에서 제조기업을 좀 아는 사람들이 실제 브로커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훈시장진흥공단에서도 이런 사례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이 사실 이제 대가만 없으면 됩니다. 이 성공 보수, 만약에 사업을 뭐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뭐 5%를 달라, 서류 작성을 하는데 뭐 100만 원을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히 조심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사실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지 않도록 신청 소공인들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023년에 만약에 이제 스마트 공방 사업을 받으신 분은 의무 사용 기간에 따라서 올해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사실. 그리고 소상공인 24 사업 신청에 이 홈페이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권역별로, 이게 이제 좋은 점인데, 권역별로 서울, 강원, 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이런 식으로 좀 안배가 있습니다. 대상 경쟁률을 안분 비례하여 최종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뭐 대구 경북에서 주어진 물량 뭐 1000몇 개를 다 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선정을 못하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지역마다의 경쟁에 따라서 배정이 된다는 사실을 숙지해 주시고요. 또 스마트 기술 도입은 솔루션과 하드웨어와 솔루션 두 가지, 소프트웨어 두 가지가 있는데 제조 업종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하면 한번 눌러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이트가 열립니다. 이걸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사실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으면 별도로 다운을 받아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다운 중입니다. 용량이 좀 많아서. 네. 그리고 24년에 변경사항들 지원 유형의 사업 신청을 해주고요. 소공인 1개사 개별 지원과 클러스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개를 묶음 지원. 작년에 사실 이게 묶음 지원이 처음 나왔어요. 그전에는 클러스터를 안 하고 우리가 사실 개별형하고 클러스터 형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3개 기업을 따로 이렇게 묶어서 지원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20개사로 하다 보니까 운영기관이라는 게 새로 이제 생기고 이로 인해서 선정에 또 여러 가지 잡음이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이제 개발비라는 게 사실 그 전부터 개발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았죠. 왜? 사실 소공인은 말 그대로 소공인은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해서까지 솔루션이 지원이 되는 거는 뭐 저 개인적으로 심사할 때도 뭐 반대지만 임차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라이센스 반드시 이제 본인만의 어떤 솔루션이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임차만 지원 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월 임차 단가를 필히 회사의 자체 홈페이지에 반드시 이제 공고를 해야 되는 사실.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기간, 임대 기간이 필히 명시가 돼야 된다는 점. 선정된 소공인은 통보 후에 지정일자 현장 교육, 반드시 현장 교육 1회를 이수하여야 됩니다. 미수료 시는 선정이 취소된다는 사실. 현장 교육 참석 전에는 자부담금 반드시 입금하고 이행 보증 증권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 수수료는 얼마 안 됩니다만 서울보증보험 가서 발행을 하고 또 미이행 시는 선정 취소가 된다는 것. 그리고 스마트 제조 구축 장소와 실제 구축 장소가 다를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된다는 사실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요. 네, 사업 개요를 보면 수작업 위주 작업 공정을 디지털 전환을 위한 또 자동화 기기 도입 및 데이터 수집 연계 공용 솔루션 도입 스마트화 지원 이런 어떤 목적이고 또 1800개사 그래서 4200만원을 개별로 이제 지원하고요. 네. 한 개만 신청하다는 사실, 2개 이상은 신청. 예를 들면 대표자가 법인이 몇 개 가지고 있더라도 한 개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협약 체결일부터 12월까지, 사실은 뭐 11월까지 거의 마무리해야 돼요. 한 달 전에는. 그래서 체결일로부터 5개월, 그리고 클러스터는 7개월. 사업비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뭐 50대 50, 여기서는 70대 30으로 그 30% 중에는 현금과 현물 50대 50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과제 책임자, 기존 직원 등의 어떤 직전 연도 인건비로 계상해서 즉 현물 50%는 대표 인건비로 떨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 신청은 소상공인 24 여기 들어가서 이제 신청 제출 반드시 이제 회원가입부터 하셔야죠.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필수 서류를 신청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평가에는 자격을 확인하고 서류평가, 현장 평가. 현장 평가는 필요에 따라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평가 때 미흡한 서류 이런 것들은 추가로 지원을 하고 또 지원 내용에는 소프트웨어 지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지원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에 반드시 임차 비용이라는 사실, 개발은 불가능하다. 하드웨어에는 스마트 장비 임차, 마찬가지로 임차입니다. 그리고 장비의 스마트화를 위한 부품 등 재료비, 이 부분이 사실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부품 재료비 뒤쪽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개별, 제조, 가공, 물류, 공정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효율화 등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지원한다. 클러스터는 소공인 20개를 모아서 운영기관은 상권 활성화, 동네 상권 발전소 선정 지역, 그 다음에 자율상권 조합 결성 등의 지자체 조합 재단 이런 데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과제를 발굴해서 공급망 관리 시스템, 개별 보급된 장비 등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은 1,400개, 국고보조금은 4,200만원, 자부담 30%는 별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동화 연계,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자동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지원한다는 사실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요. 하드웨어는 임차비, 장비의 스마트화를 위한 부품 재료비, 소프트웨어는 스마트화를 위한 임차비입니다. 임차. 그리고 요게 아마 많이 헷갈리신다고 보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국비는 실제 이제 국비 총액은 4,200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4,700으로 혼돈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4,200에서 500을 빼면 어쨌든 이제 국고 보조 그러니까 4,500이 들어가면 실제 여기서 4,200에서 500을 뺀 그러니까 3,700이 되겠죠. 3,700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500 이렇게. 그리고 자부담은 1,800만원 중에 900만원. 그래서 900만원을 만약에 소프트웨어하고 뭐 묶는다. 그러면 이제 실제 여기서 900만원이 남기 때문에 900하고 하면 1,400만원이 됩니다. 이게 1,400만원. 그리고 하드웨어는 3,700만원이니까 여기 900만원이라고 포함해서 이제 비용을 쓸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걸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200이 아니고 하드웨어는 4,200 최대입니다. 최대.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최대 임차 500만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실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임차비가 부족하게 되면 자부담에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은 50대 50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자부담 현금 50, 현물 인건비 50이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여기서 1,800이면 이게 자체가 900 잘 안 찍히네. 900만원 더하기 9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금 900 얘하고 더하기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반드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그리고 업종 코드는 C 계열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소상공인이라고 얘기한다고 상인도 신청한다 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C 계열의 제조업만 반드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는 2월 7일에서 27일까지 여기 들어가서 이제 신청을 하고요. 회원가입할 때는 대표자로 회원가입을 해서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서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지원사업 신청 공고 조회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작년에 스마트 공방인데 올해는 스마트 제조 지원 강화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 전에는 신청서 제출 전체 다운로드해서 그 다음에 2단계는 업체 선택,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자기진단, 신청정보 작성 등 하나하나 작성하고요. 신청 다 작성하면 신청서 제출 클릭해서 접수 완료합니다. 언제까지? 2월 27일 6시까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참고 삼아서는 신청서 작성 제출은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다. 마감일에는 많이 몰리기 때문에 6시 정각 이후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해마다 절대 안 되는 사실은 6시 땡 하면 입력하다가 없어져 버려요. 잘 참고하시고요.
네, 이런 어떤 과정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사전에 준비할 사항은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되고요. 공동대표 신청은 불가하고요. 주대표자만 반드시 공인인증이 필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급기업에 뭐 사실 아이디 패스워드를 맡겨서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 인증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반드시 이제 본인이 하고 아이디 패스워드로 들어가서 입력하는 거는 뭐 공급기업에서 도와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관 업체 이제 등록하는 방법, 신청 절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류는 보면 필수 서류가 있죠. 당연히 사업계획서, 그리고 이제 공급 업체 개인정보 동의서, 임대차 뭐 확인서,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서, 자, 이 부분은 추가로 또 확인을 하시고요. 자,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뭐 문제 없이 미리 이제 부가가치 신고서, 창업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를 업로드 하시면 된다. 최근 1년 부가가치세 신고 1월 31일 기준 창업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공고일 1월 31일 이전의 창업입니다. 창업 기간 1년 미만일 때는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만 하시면 된다. 또 가점을 잘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견적서, 비교 견적서를 넣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반드시 필수 서류가 이제 돼줘야 되고요. 부가적으로 사업자 등록 증명원, 이건 업태 확인 때문에 1개월 이내 발급분을 확인하시고 3개 중에 택일인데 뭐 보통 기업에서 표준 재무제표 나오면 하고요. 아니면 과세 표준 증명 이렇게 이제 하고 소상공인 확인서, 근로자가 없을 때는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있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나 월별 건강보험 사업자 부과 내역 이런 걸 이제 제출하면 됩니다. 자격 요건은 뭐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거나 제외 항목, 이런 항목에 해당되면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제 이게 뭐냐면 이번에는 이제 스마트 장비를 할 때 장비 관련 임대업 필수, 그리고 공고일 시점 이전에 등록된 경우 공고일이 1월 31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공단이 제공 예정인 오픈 API로 데이터를 자동 연계 필수입니다. 수동 연계 안 돼요. 자동으로. 이렇게 하드웨어를 하면 장비에서 데이터가 나오면 데이터가 오픈 API로 데이터 자동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월별 지원 단가 홈페이지 반드시 공고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위에 일반적이기 때문에, 또 서류 평가에는 외부 평가가 최종 선정 인원 대비 1.5배수를 현장 평가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 스마트화 가능성, 그리고 서류 평가 합산 고득점 순으로 한다는 사실. 사실 서류 평가 지표 이 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평가되는 게 뭐가 이제 몇 점이 평가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특히 이제 이 부분은 10점짜리, 즉 40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10점짜리, 그러면 이 점수만 하더라도 그 이제 60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60점을 잘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뭐 몇 점 하더라도 사실 이제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60점. 그리고 뭐 키포인트 하나는 기왕이면 풍수에 가입,
소공인을 해놓으면 1점. 첫걸음 처음 신청하면 첫걸음 소공인 3점. 각 3점이기 때문에 3점. 풍수에 가입. 그럼 1점 하면 4점이 될 수가 있겠죠. 여성 기업이 만약에 뭐 있다면 또 1점이 플러스 되면 이런 같은 경우는 5점이 되겠죠. 뭐 100년 소공인이 있어도 100년 소공인은 뭐 한 번 신청했다가 다시 신청하는 사람한테는 유리하고요. 직접 지구라 해서 뒤에 참고사항에 나오는 요런 같은 경우는 2점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최대한 5점이 있으면 내가 점수 자체가 뭐 만약에 100점이다 하면 105점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100% 선정이 되겠죠. 그리고 현장에 또 옵니다. 현장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부분을 10점짜리 40점을 보겠지만 나머지는 이제 요로 잘 읽고 준비만 현장 평가에 준비만 잘 해주시면 문제없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클러스터는 여러분들이 거의 해당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클러스터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가점사항 아까 말했다시피 가점사항이 이렇게 있으니까 잘 챙겨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반드시 풍수에 처음 하시는 분은 이렇게 4점을 반드시 채워주고요. 또 여성기업이 있으면 여성기업 대표자가 있으면 확인서 필요한 서류를 내서 반드시 가점 최대 5점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절차 그리고 한국표준협회하고 스마트 컨설팅 협회가 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의사항은 이쪽으로 이제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필수 확인할 거, 뭐 앞에서도 일반적으로 했는 거, 또 현장 평가 일정은 서류 평가 통과자에게 뭡니까? 개별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 뭐 이렇게 연락 두절이 될 경우에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 뭐 전화번호를 잘못 적어놨다 뭐 내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 허위 사실 뭐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있으면 선정 취소, 환수까지가 될 수 있으니까 허위 사실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PC, 태블릿, 모니터, 뭐 TV 이런 것들은 절대 지분이 안 된다는 사실. 등 하드웨어 임차 및 네트워크 공사비 등은 지원 불가능하다. 즉 PC, 태블릿, 모니터, TV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고 세부 지원 불가 항목은 소상공인 해석에 따라서 또 부가가치세 뭐 그러니까 이제 이 부가가치세가 반드시 이제 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나 이런 분들은 손해가 될 수가 있겠죠. 일반 사업자로 해야 되는 부분. 이게 이제 사업계획서인데 다음 시간에는 사업계획서를 작년도 사례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뒤쪽에 참여 요거는 이제 개인정보 동의서 체크하시고 나머지 써주시고 임대차 이제 확인서 임대차를 뭐 이번 사업에 얼마를 임대하겠다 장비 그리고 월임차 소프트웨어죠. 월임차 얼마나 하겠다.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임대차에 따라서 공급업체는 허위가 밝혀질 경우에 마찬가지로 환수가 되니까 공급기업을 잘 커뮤니케이션해서 하도록 잘 확인해 주세요. 아까 이제 주 업종 영업 사실 1년 이내 1년 미만 창업자들 해당이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참고자료 이게 소공인 직접 지구입니다. 내가 해당되는 지역에 해당이 되면 2점짜리 가점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지원 코드는 반드시 이제 C계열입니다. C계열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자, 불인정 기준이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인정 기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하드웨어 임차비, 소프트웨어 임차비는 반드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일반은 뭐 그냥 일반이니까 예를 들면 전자 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불인정이 되기 때문에 불인정 예시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안 되는 거 잘 확인하시고요. 자, 임차비는 세목별로 사업비 세목별로 집행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니까 잘 보시고, 또 소프트웨어 임차 그리고 자기 부담 현물입니다. 잘 확인하시고, 대표자 대표자 인건비 이런 식으로, 또 직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를 또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인 뭐 확인 기준 잘 확인하시고, 매출액 주업종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 규모인지 판단하고요. 자, 확인 서류 가급적 일반 과세자, 이게 이제 세금계산서가 굶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요.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매출액이 만약에 3년 동안에 3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매출액이 기준을 넘어섰을 때 산정하고, 또 상시근로자는 제조업이죠. 제조업 기준으로 10명 미만입니다. 뭐 넘더라도 이게 예를 들면 평균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가 넘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거만 보셔야 돼요. 10명이야 제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그냥 기본적으로 보는 방법. 상시근로자. 아까 같이 만약에 이제 10명이 넘었다. 그러면 직점 사업연도에 해서 12로 나누면 그 인원입니다. 1월 달에 뭐 2명인데 12월 달에 15명이다. 그럼 평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면 창업을 이때 했어요. 이때 했는데 뭐 상시근로자가 조정이 됐다. 그럴 때 이제 보시면 돼요. 소상공인 확인서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사항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업종, 코드 그렇게 해서 전체 사업계획서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잘 참여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이나 나머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